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저는 화부터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러니까 구속이 안 돼버리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 이 수사의 막바지 종착역은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이 구속되느냐, 조국이 사법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종착역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개념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정서상 저렇게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불법 비사실을 저지르고도 무사하다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 심정적으로. 그리고 저부터도 좀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치밀은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 안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화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구속이 돼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뭐 거기 구속 적부심이 있어서 좀 나오려고 또 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변호인들 통해서 여러 가지 하겠죠. 뭐 병보석도 뭐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선은 이 정경심 씨의 혐의점을 보면은 조국의 기소, 사법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 검찰의 1차 승리다, 뭐 윤석열 검찰의 전반전 승리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검찰이 그 수사를 잘해서 이렇게 구속됐다는 것에서 안도의 한숨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 씨 교도에 대해서 영장에 기재한 혐의점은 11가지입니다. 11가지인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된 것 같은데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누군가에게 시킨 거죠. 그 김씨든 뭐 누구든. 그 다음에 증거위조도 교사했더라고요. 증거위조도 교사. 그래서 증거인멸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흑수저 청년들과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분노케 했던 입시비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혐의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양대 그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법인권센터하고 키스트 이 두 군데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그것을 입시 비리에 그 써먹었냐 안 써먹었냐, 그 다음에 또 그 위조 표창장 등을 국립대 입시에 활용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아마 이게 서울대학교에 이거 그때 낙방했는데 서울대학교 그 의전원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여기에 아마 또 이 스펙을 갖다가 사용했던 건데, 그것은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위계 업무 공무 집행 방해 뭐 이렇게 되고만요. 하여튼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비리입니다. 사모펀드 비리는 회사 이름이 복잡하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WFM 있죠. WFM이랑 원래 이게 그 영어 교육 그 제로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아무튼 오촌 조카하고 해가지고 그 2차 전지 사업 그걸 했는데, 그 WFM의 주식을 6억 원어치 12만 주를 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주식이 뜰 것 같으니까 좀 사나 하는 그 이미 그 내부 정보, 내부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다른 혐의로 구속된 그 윤 총경 있지 않습니까? 윤 총경은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WFM 주식을 이 정경심 씨가 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6억 원어치에 현시가 6억 원어치 상당의 주식을 12만 주를 사가지고 동생 집에다가 이렇게 동생 집에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내부 정보를 저기 뭐 입수해가지고 주식을 몰빵해서 샀죠. 그래서 정경심 씨의 그 혐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경심 씨가 6억 원어치 WFM 주식을 사는데 돈이 5천인가 1억 정도의 돈이 조국의 계좌에서 인출된 날 또 이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지금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조국이 그때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잘난 민정수석 아닙니까?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앉아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분통 터질 일이에요, 이것도 또한. 이 돈이 만약에 정말로 조국이 돈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여보 좀 사나? 돈 이빨 끌어 당겨서 사나? 이렇게 하고, 그래, 내 통장에 돈 그 5천인가 7천 뭐 있지?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내가 빼줄게. 이렇게 했으면은요, 조국은 영락 없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들이 뇌물죄 적용까지 된다는 거예요. 뇌물죄 적용까지. 그 정보를 준 사람. 왜냐하면 또 뇌물죄는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대가로 이 정보를 얻었는지, 어떤 편의를 봐주고 이 정보를 얻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로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액수가 억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대목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상당히 주목되는 지점이다. 뭐 때문에? 바로 조국이 앞으로 구속 기소되느냐 불구속 기소되느냐 아무튼 사법 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것이 권력형 범죄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근데 이 WFM 주식만 해서 그렇죠. 다른 뭐 익성이네 그다음에 코링크네 여러 가지 돈에서 하면은 지금 현재 참여연대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를 갖다가 그 조국이 말아먹었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110억 정도를 조국이 뇌물로 받았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의 신분이 뭐냐? 그러니까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그 다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은 고발된 상태라 피고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인은 아니고요. 피고발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내사자도 아니고 인지수사로 가는. 그래서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에서 불법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나중에 이제 형사법정에 가게 되면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 그래서 민사법정은 그 피고라고 하지만은 형사법정은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시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 보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정경심 씨는 2018년 초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WFM 회사 주식
6억 원어치 12만 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정경심 씨가 이 주식을 사던 날 조국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경심 씨 측 계좌로 흘러 들어간 단서를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여서 조 전 장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에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국회의원들 답변에 매입한 적 없다고 했죠. 산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인지 불법적인 이런 그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알겠죠. 이제 정경심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 2주간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정경심 씨 구속 만료일이 이제 20일간이 있기 때문에 20일 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탁 속도감 있게 가속도가 붙겠죠.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 유무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속 기소될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이 봐줄까요? 왜?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압박을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은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당군일의 최대 위선자 불법 비리의 공직자 조국을 저는 사법 처리하리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경심 씨 가면서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는 얘기 했습니까? 뭐요?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고요? 그럼 재판 불성실하게 임합니까? 예? 피의자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합니까? 성실하게 당연히 임해야죠. 그 말 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자식된 부모로서 자식 사랑이 내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서민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도 제가 달게 처벌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이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성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 안 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뽀로로 면회 가가지고 뭐하러 면회 갈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이니까. 그러고 가서는 한마디도 국민들한테 정경심 씨가 그러면은 남편인 조국 씨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어쩌고 합법적 그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이라고요? 불공정도 요구할. 결국은 애둘러서 조국이가 한 불공정은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알아서 적당히 수사해라. 이렇게 사인 준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그런 시정연설에 그런 말을 하가 되겠습니까? 제가 또 흥분됩니다. 내 목소리가. 다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정말 말씀드리자면요.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의 대국민 메시지를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더 이상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프라고 하더만요. 공지영 작가가 문프라고 부르는 공지영 작가의 유시민, 박지원 이제 그만 윤석열 검찰 압박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부 좀 그만하십시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상처받은 젊은이들과 우리 서민층 흑수저 부모님들께 제가 대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